두재와 XY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에다 밑줄 X의 알파승, Y의 1-알파승, 두재와의 곱으로 되어 있어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이 효용함수만 떨렁 써놓지 말고 효용함수를 썼으면 간단한 특징을 한두 줄로 쓰면 좋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고요. 내부 해를 갖고요. 미분이 가능하니까 최적화 조건이 뭐다? 최적화 조건이 MRS 한계 대체율 조건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 얘기를 좀 써주고, 효용 극대화의 소비자 균형 최적 조건을 노출하고 밑줄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음을 보여봐라. 10점씩이나 좋은데요. 이 문의 첫 번째는 소비자의 최적화, 효용 극대화. 그래서 설문을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뭐 출발해도 괜찮고 설문을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의 최적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효용 극대화. 조건을 먼저 쓰고 최적화, 아까 조건 maximize utility, XY 두재와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누리는데 그때 효용함수가 X의 알파승, Y의 1-알파승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다. XY 두재화가 선택 변수가 되고 제약이 있고 PXX 플러스 PYY equal M이다. 최적화 조건은 MRS XY PY분의 PX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 최적화 조건이다. 물론 아까 밝혀준 것처럼 다 어떤 형태로 PX, MUX X제 1원당 한계 효용과 Y제 지출의 1원당 한계 효용이 일치하면 된다. XY 두재와 평면에 예산선이 있고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접할 때까지 밀어내는 게 하여튼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다시 말하면 주관적 교환 비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최적화가 달성이 되는데, 이런 점을 예컨대 2점이라 하고 이렇게 안쪽에 아직 최적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이런 점을 예컨대 F점이라고 한다면 2점에서의 X제, Y제 소비량이 XY제의 지금 보통 수요가 될 것이고, 최적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 F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될 거고, MRS XY F점에서의 MRS XY는 뭐와 달라요? PY분의 PX가 다르겠지. 뭐가 크죠? 이렇게 최적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최적화가 달성되는 소비자 균형점으로 찾아가냐, 뭐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F점 같은 경우는 MRS XY, 요 F점에서의 MRS XY 다시 한번 써보면요, MUY분의 MUX 요것과 PY분의 PX 요게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는 형태로 어떻게 같지 않아? 얘가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 쓰면서 PX MUX PY MUY 이렇게 써주면서 1원을 X제 지출했을 때 한계 효용과 1원을 Y제 지출했을 때 한계 효용을 따져봤더니
1원의 X제 지출에 따른 한계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는 현재보다 X제 소비를 더 늘리고 X제 소비를 더 늘리고 Y제 소비를 줄여야 효용 극대화에 부합한다. 이렇게 하면서 요 F점에서 소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디로 보내줘야 된다? 여기로 보내야 돼. 이렇게 보내주면 된다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 두 번째는 보통 수요를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두 재와 XY에 대한 수요 함수 밑줄, 소득 소비 곡선 밑줄, 함수식을 도출하고 재와 X의 앵겔 곡선을 구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세 가지를 묻고 있죠. 인컴 컨섬션 커브, 앵겔 커브 이런 것들을 묻고 있어. 두 번째 그래서 설문 2를 보면 최적화 조건식을 다 써놨으니까 그냥 바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X제와 Y제의 수요 함수는 뭐냐? X제의 지금 최적화 조건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최적화 조건, 유틸리티 펑션 효용함수가 X의 알파승, Y의 1-알파승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MRS 값은 MRS, XY는 MUY분의 MUX니까 MUY 요 1-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 다 미분하고 일일이 하는 사람 없죠 지금 1-알파 MUX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알파 분모에 X가 하나 남을 것이고 분자에 Y가 하나 남을 것이다. 요 조건과 PY분의 PX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요게 맞아떨어진 상태 요게 최적화 조건의 첫 번째 식이고요. 효용 극대화 두 번째 이게 어디에서 있어야 돼? 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에 접해야 된다는 조건이고 이게 첫 번째는 두 번째 조건은 예산선상의 점이다. 이게 예산선상에 그래서 두 번째는 PXX X제 지출액과 Y제 지출액이 소득, 인컴과 같은 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 X제 먼저 구하려면 Y 대신에 이걸 바꿔버리면 되지. PYY는 얼마예요? 요 PYY 알파. 다시 한번 보면 굳이 한번 써보면요. 알파 PYY는 뭐죠? 1-알파 PXX. 그래서 PYY는 뭐예요? 알파분의 1-알파. 그래서 PXX 플러스 1-알파분의 PYY. 알파분의 1-알파. 알파 PXX. 자, PXX가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PXX로 묶으면요. PX1 플러스 PXX로 묶으면 뭐 또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1 플러스 알파분의 1-알파니까 알파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PX분의 알파M 돼서 굳이 X는 PX분의 알파M. 똑같이 Y제의 보통 수요는 Y제는 PY, Y제 가격 이거에 대해서 1-알파M이 될 것이고 XY제 수요 함수 보통 수요를 뭐 찾았고 이 수요 함수로부터 여러분 이제 그 가격 탄력도 소득 탄력도 구하는 것도 다 이게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죠. 지금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뒤에서 다 묶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여기 지금 알파 인컴에 대해서 그리고 PX에 대해서 요 PY에 대해서 각각 이 소득 탄력도는 얼마예요? 소득 탄력도를 구하는 것은 우리 뒤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냥 합시다. 그래서 문제 또 묻고 따로 묻고 있으니까 ICC 인컴 컨섬션 커브. 인컴 컨섬션 커브는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재화의 상대 가격은 일정하고
py분의 px는 일정하고 소득 m 변화시 나타나는 소비자 선택점, 이 소비점의 궤적이 인컴 컨섬션 커브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거 뭐로 정리하면 m으로 정리하면요, m 콜 알파분의 pxx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요, m 이퀄 1 마이너스 알파분의 pyy. 결국 이 인컴 컨섬션 커브를 어떤 평면에? yx 평면에 둘 거니까 y로 정리하면요, y는 여기 py분의 px 이렇게 있을 것이고, 뭐가 또 곱해지겠어요? 이렇게 곱한 거니까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여기 x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뭐가 되고 기울기가 되고, 절편값은 물론 없고, 그래서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이다.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평행하게 빠져나가면 이게 인컴 컨섬션 커브인데, 인컴 컨섬션 커브는 궤적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py분의 px 그리고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요게 기울기인 인컴 컨섬션 커브 원점의 반직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앵겔 커브인데요. 앵겔 커브, XJ 앵겔 커브 묻고 있습니다. 앵겔 커브는 뭐 아주 간단하죠. XJ 보통 수열로 다 찾았으니까. 한번 찾았어요? 여기 앵겔 커브. 여기 앵겔 커브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라는 거 밝혀주고 알파분의 px.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입니다. m x 평면에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이다. 이게 앵겔 커브다. m 이퀄 알파분의 px. 알파하고 px가 다 상수값이니까 요 기울기가 이거다라고 밝혀주면 되겠고요. 인컴 컨섬션 커브 기울기가 뭐 이렇게. 세 번째 설문은 XJ가 5,000원, YJ가 10,000원으로 주어져 있다. 소득이 이렇게 미세하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에서 250만 1원으로 증가했을 때 효용 변화. 그럼 효용 변화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효용 함수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효용 함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두 재화 소비, 이렇게 효용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재화의 소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재화의 소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접 효용 함수가 있는 반면에, 간접 효용 함수는 뭐예요? 재화, XJ 가격, YJ 가격, 뭐드, 소득, 이걸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표시를 해봐야 되지. 세 번째는 뭐 간접 효용 함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밝혀주고, 간접 효용 함수가 뭐냐 계산만 하지 말고, 효용함수가, 직접 효용함수는 이렇게 재화의 소비량으로 표시가 되는데, 반해 간접 효용함수는 XJ, YJ, 소득 이렇게 표시가 된다. 간접 효용함수가 두 재화의 가격과 소득으로 표시된 효용함수를 간접 효용함수라고 이렇게 부른다. 자, 문제에서 직접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보통 수요를 어디에 넣어버리면 돼요? 효용함수에 집어넣어버리면 된다. XJ의 보통 수요가 PX분의 알파 M이고, YJ의 보통 수요는 PY분의 1 마이너스 알파 M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놨죠. 이걸 어디다? 효용함수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가 X의 알파승, Y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의 효용함수. 여기에 뭘 집어넣어? 극대화된 효용을 가져다주는 보통 수요를 여기다 효용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그게 간접 효용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 효용함수 유틸리티 펑션을 그냥 쓰겠습니다.
x의 알파승이니까 요 px의 알파 m의 알파승 여기가 py 분의 1 마이너스 알파 m 요거의 1 마이너스 알파승 뭐 이렇게 되겠죠. 다시 쓰면 알파라는 변수가 알파의 각각의 지수를 안에다 집어 넣으면요 px분의 알파의 알파승 여기 py분의 1 마이너스 알파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인데 m의 알파승 m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이니까 m이 하나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px분의 알파 m의 알파승 알파의 px의 알파 요 알파의 플러스 여기 py의 1 마이너스 알파 요게 m으로 효용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5천 집어넣고 여기다 10,000 집어넣고 그러면 소득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에서 250만 1원으로 미세하게 바뀌면 요 소득이 미세하게 바뀌면 효용은 얼마나 바뀌겠어요? 얘만큼 바뀌죠. 이만큼 바뀐다. 얘만큼. 4번은 대체제 보완제 밑줄 긋고 이 대체제 보완제는 교차 탄력도의 개념 정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제, 사치제, 열등제 이거는 소득 탄력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XY가 어떤 재화에 해당하는지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교차 탄력도, 소득 탄력도 정의를 먼저 하시고 크로스 일레스티시티 오브 디맨드 교차 탄력도라는 것은 x제 가격이 px, dpx 미세하게 변했을 때 y제 수요량이 어떤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혹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방향이냐 어떤 방향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교차 탄력도는 0보다 크냐 대체관계에 있다. 0보다 작냐 보완관계에 있다. 0이냐 독립관계에 있다. 세 가지의 관계를 교차 탄력도를 정의하고 0보다 크고 작고 0일 때 각각 뭐요?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다 이렇게 밝혀주고 문제에서는 x제 보통 수요가 뭐 px분의 알파에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제의 수요가 y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y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잖아. 마찬가지죠. y제 수요량도 x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y제 가격과 뭐만 영향을 받아? 소득에만 영향을 받지.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걸 보니까 x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y제 수요량에는 영향이 없더라. y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x제 수요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둘 다 제로라는 거죠. 이거 제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밝혀주면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도가 제로기 때문에 독립관계다. 두 제와의 관계는 독립제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밝혀주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교차 탄력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소득 탄력도에 관한 것은 입실론 인컴 소득 탄력도 크로스 인컴 일러스티시티 오브 디맨드 수요의 소득 탄력도 정의는 이렇게 쓰죠.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여기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0이냐
1보다 크냐? 기본적으로 0보다 작냐? 열등제다. 0보다 크냐? 정상제다. 1보다 크냐? 사치제다. 뭐 이렇게. 0은 뭐냐? 0은 뭐예요? 특정하게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소득 탄력도가 0인 경우. 또 1인 경우는요? 1인 경우는 뭐야? 정상제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제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사치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개념인데 저기 우리가 x제 보통 수요를 다시 한번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px분의 알파맵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도를 자연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요 소득이 1% 미세하게 늘었다. 소득에다가 자연로그를 취하고 미분하면 되죠. 어떤 수에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것의 증분은 뭐라고? 변화율이라고. 어떤 수에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것의 증분은 뭐예요? 변화율. x제에 로그가 취해져 있고 요거 증분은 뭐라고? 변화율이라고. 그럼 이거 뭐예요? 로그를 취해보면 ln x ln 알파 플러스 ln m 마이너스 ln px. 좌우변 로그를 취한 것입니다. 자연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미분해버리면 되지. 전 미분해버려. 우리가 관심사는 뭐예요, 그런데? 관심사는 이 소득이 변했을 때요. 소득이 변했을 때 x제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걸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상수값이야. 상수의 미분값은 제로일 거고. 이거 전미분해서 이거 dln x, dln m 같다는 거죠. 그럼 분모 분자 같아. 그럼 소득 탄력도가 1이지. 입실론 m 인컴 일러스티시티 오브 디맨드가 얼마? 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냥 소득 탄력도 1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 이렇게 찾아주면 좋겠다. 가격 탄력도도 마찬가지죠. 요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요거 뭐예요? 나머지 상수의 미분값들 다 제로고. 그래서 요걸로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수요 가격 탄력도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이다. 수요 가격 탄력도, 소득 탄력도가 다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1이니까 어디에 해당한다? 정상제에 해당한다. 정상제. 요 0보다 큰 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두제와 x제, y제는 정상제다. 이렇게 평가해 주면 되겠습니다.